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행한다. 네, 문제점은요.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행한다라는 거죠.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정황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죠.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아예 이제 기피해 버리는 거죠. 결혼 출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행하겠다. 또 외국인 간병인들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로 이제 한국을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인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다민족화가 사회 갈등을 불러오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사회 통합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든지 외국인 갈등, 또 각종 범죄, 불법 체류, 또 인종차별 문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보면은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또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러한 상황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 정부 서울시 파격 실험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뭐 동남아 등에서 이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최저임금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폐지해야 된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은요, 대만이나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월급이 한 뭐 80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데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험도 경험이고 외국어 또 그리고 월급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뭐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은 20만원, 30만원을 받는데, 거기서 1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엔 최저임금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되게 높으니까 한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하고, 한국에 가면은 이 불법 체류 문제 또는 브로커들이 이미 직업을 불법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줘 가지고 한국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호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구가. 그래서 이거는 서로 뭐 우리가 뭐 예를 노예 무역하듯이 사람들 잡아다가 무역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내가 최저임금이 없어 한국에, 그리고 국민 권익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국민 권익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뭐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외국인들은 국적을 받게 되면은 국민 권익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빨리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는 80만원, 100만원 주는데도 간단 말이죠. 당연히 본국에서 받는 월급의 4배, 5배 되니까 가고, 일본에 뭐 연수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요. 가서 보면은 일본도 80만원, 100만원 막 이런데도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불법 체류 관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불법 체류 이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가. 그리고 이미 한국의 외국인들 네트워크가 딱 형성이 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뭐 어디 불법체로 취업할 수 있는 곳 쫙 알려주고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육아 도우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하고 재외 동포 비자, F4 비자가 이 소지자들과의 갈등이 돼요. 이 사람들은 주로 중국 동포들, 그러니까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여성이죠. 한국계 중국인 여성, 이게 정확한 거죠. 한국계 중국인 여성, 이분들이 거의 37,000명, 남성은 52,000명. F4 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72,000명, 남성이 18만 7,000명. 이런 엄청난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계 한국계 중국인이 무려 뭐 10만에다가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뭐 35만, 그러니까 한 45만 50만 정도의 이미 한국계 중국인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 조선족 분들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제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득권. 이게 기득권이 돼버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일단은 이건 다변화하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나 중국인 위주로 돌아갈 것은 아니다. 이건 다변화하는 거는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은 병원에서 환자 성폭행한 간병인 수배 중인 중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 문제도 뭐 이런 병원에서 환자 성폭행 이런 문제들도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팩트잖아요, 팩트. 불법 체류 외국인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불법 체류로 가고 이제 이게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불법 체류자는 41만 4천 명, 역대 최대다라는 거예요. 전체 체류 외국인 233만 명이다. 그러니까 41만 4천 명. 이게 이제 100만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법무부 직원이 1,000만 원 받고 비자 장사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이 완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비자 이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자 이권.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뇌물 받고 비자 장사, 법무부 직원 처음 적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처음 적발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엄청난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 그래서 이 행정사들이 보면은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정관, 현관, 유착, 비리를 통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나중에 행정사가 되고 또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행정사가 돼가지고 이 또 외교부 영사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행정사가 돼가지고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외 공간 비리, 고질적 비자 장사, 최우선 타깃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재외 공간 비자 발급 전면 감사 착수,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해야 된다. 저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 감사원 비자 장사 뿌리 뽑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사관 브로커 짜고 동포에게 비자 발급 장사, 이게 계속 과거부터 고질병이다. 홍콩에서도 동포 상대 비자 장사, 이게 계속 일어나 왔던 일이에요. 나라 망신시킨 비자 장사 외교관. 이런 일이 비자 이권 목적 의도적 접근, 그러니까 비자 이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외교관들에게 미인계를 쓰는 그런 사건들도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자 이권 목적 의도적 접근했다. 이러한 사건들 계속 터져 왔던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영사 비자 장사하다 검찰에 구속. 그래서 한국은 이 미국 영사관 직원들 비자 발급 대가로 돈과 섹스를 했다. 이거 보세요. 이 미국도 이런 일이 터진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이나 이 고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자 장사가 돈이 되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영사가 비자 장사를 하다니,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터지죠. 비자 장사 주 베트남 전 영사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불법 체류자 성범죄, 폭행, 절도, 다시 외국인 범죄에 긴장하고 있다. 네, 서울, 부산 히치하이킹 실패, 인종차별 당했다. 외국인 커플 문매 해가지고 이런 뭐 이제 외국인 차별 문제부터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죠. 왜 딴 남자 만나 같은 국적 외국인 폭행한 불법 체류자 입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하면 순수하게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가사 도우미 하러 오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비자 장사부터 시작해 갖고 외교관들, 그래서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장사부터 시작해서 브로커들에 의해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이미 외국인들이 네트워크 공동체가 형성이 돼 가지고 여기서 모든 직업 소개라든지 각종 불법 체류에 대한 또는 각종 범죄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폭넓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굉장히 많은 갈등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한국이 사회 통합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갈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